퇴직한 날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30년 은행원, 59세의 후회. 이 문장만 봐도 왠지 마음속이 싸늘해지지 않으세요? 겉보기에 번듯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고 남들은 안정적이라고만 말하던 은행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도 막상 퇴직하고 나면 온갖 불안과 고민이 밀려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처음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해 놓은 돈도 있고 연금도 있지 않나 싶다가도 막상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거 생각보다 빠듯한데? 하며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 은퇴는 예전처럼 정년까지 딱 채우고 나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50대 중반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퇴직 통보를 받거나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일도 흔하고 정년까지 잘 버텼더라도 막상 막을 내리고 나면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데 하는 심리적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안심이 될 줄 알았던 퇴직금과 연금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건 퇴직 후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다는 점이에요. 잘 계산해보면 60세쯤 퇴직해도 80세, 90세까지 인생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딱히 병이 없어도 매달 써야 하는 기본 생활비가 있고 가족들 행사나 자녀 결혼, 손주 돌잔치 등 가정 내 이벤트도 줄줄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질병이라도 갑자기 생기면 병원비가 또 많이 들죠. 젊었을 때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자신만만했는데 나이 들수록 병원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속속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은 퇴직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지옥 같은 현실을 체감한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잘 견디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쳐보니 아찔한 고비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왜 진작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미리 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 내가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어요. 60세 무렵 드디어 정년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은퇴한 박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안정된 직장인으로 부러워했죠. 본인도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퇴직금도 꽤 나왔고 연금도 나오니까 걱정 없을 거야 라며 마음 한구석에 여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자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니 심리적인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옵니다. 하다못해 이전에는 가벼운 병원비나 차, 수리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월급으로 어느 정도 메꿔졌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 퇴직금, 내 예금에서 빼서 써야 하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내가 좀 아낀다면 충분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차 한잔 하는 것도 예전에는 크게 부담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 돈이 줄어들면 다시 채워 넣을 길이 없잖아 하고 겁부터 나는 겁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부모로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은근히 많았고 집 수리비나 경조사 비용 등등 크고 작은 지출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거 생각보다 금방 줄어드는데 싶었던 거죠. 박 씨가 가장 크게 후회했던 건 월급이 있을 때 더 철저하게 절약하고 노후 자금을 다양하게 굴려놨어야 하는데 하는 거예요. 당장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쏟아붓자는 게 아니라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어진 상황을 미리 가정해두고 작은 상가나 주택 임대 등으로라도 소소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심리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퇴직금이랑 연금만 있어도 넉넉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박 씨는 말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순식간이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고 또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몇백만 원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완충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두 번째 사례, 가정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분은 57세의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온 강 씨입니다. 이분도 오랜 기간 중견기업에서 근무했고 직급도 꽤 높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희망퇴직을 받게 됐죠. 처음에는 그래, 더 일찍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 의외로 싸늘했다는 겁니다. 강 씨의 아내는 당장 당신이 퇴직해서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컸고 자녀들도 지금껏 아빠가 꾸준히 벌어다 주는 월급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갑자기 가게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고 속상해했죠. 사실 가정의 경제 문제라는 게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 닥치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안 강 씨는 내가 회사를 안 다니니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나 하는 자격지심까지 생겼다고 해요. 아내도 불안한 마음에 짜증을 내고 자녀들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용돈 좀 보태줄 수 있어? 같은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요. 가족들이 대놓고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색하고 미묘한 기류가 집안에 맴도니까 강 씨도 하루하루가 불편했던 거죠. 결국 강 씨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작은 일을 시도했는데 갑자기 대박이 날 일도 없고 한 달에 100만 150만 원 정도 벌어도 예전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으니 가족들 눈높이를 맞추기엔 부족하다고 느꼈대요. 결국 내가 더 일했어야 했나? 아니면 집에 빨리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는 거죠. 가장의 퇴직과 함께 오는 심리적인 부담은 단순히 돈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역할 변화가 맞물리면 가정 내 분위기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강 씨가 조언하는 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미리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고 앞으로 몇 달 뒤에는 정확히 얼마의 수입이 줄어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계 지출을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가 바라는 생활 수준이나 역할 분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요. 세 번째 사례 퇴직 후에는 소속감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55세의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신 이 씨입니다. 본인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예고 없이 퇴직 통보를 받았어요. 요즘 세상에는 정년이 보장된다는 말도 점점 옛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돈보다 더 힘든 건 내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이었다라고 토로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왔던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 맡은 업무를 해내야지 하는 책임감도 있고 회의 때 이거 이렇게 진행합시다 하라고 의견을 내면 내 위치가 있고 퇴근 후엔 동료들과 술 한잔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요.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그런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 전부가 사라져버리니 생각보다 큰 허무감과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돈 몇 푼 모아놔도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점점 괴로워진다는 거죠.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해봐도 다들 각자 바쁘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으로 정신없어서 평일 낮에 누가 놀자고 연락하면 의외로 반가워하기보다 이 사람은 왜 낮부터 시간이 남지? 싶어 할 수도 있으니 눈치가 보이고요. 이 씨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길은 사회공헌 활동이었어요. 처음에는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다가 관심이 생기면서 공익 관련 단체의 파트타임 직원으로 들어가서 서류 업무를 돕게 됐죠. 물론 월급은 기존 직장에 비해 훨씬 적지만 본인은 이렇게라도 소속감을 느끼니 다시 살맛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추가로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는데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몰입하게 된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슨 일로 성취감을 느끼며 살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은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은퇴가 현실이 되었을 때 겪게 되는 문제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돈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정체성 상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막상 닥치면 모두들 같은 고민을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돈에 대한 대비책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짜야 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할 방법, 주택임대, 채권, 수익형 부동산,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또 가족들과의 대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난 은퇴했으니 이제 내 맘대로 편하게 살래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모두의 생활 패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해야 해요. 그리고 돈이나 가정 문제를 떠나서 스스로의 삶의 목적도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을 하든 정년을 마무리하든 내게 남은 생이 길고도 길다면 나의 남은 3040년은 어떤 일을 하며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봉사활동, 취미, 재취업, 창업 등 선택지는 무궁무진합니다. 문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미루다 보면 막상 퇴직이라는 순간이 오고 나서야 허둥지둥하게 된다는 거죠. 퇴직한 당일은 분명 눈물겹게 아쉽고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가 머지않아 우리 삶을 크게 좌우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빨리 시작하면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은퇴 후에도 이 사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꾸준히 모색해 나간다면 퇴직한 날이 지옥의 시작이었다라는 말 대신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열렸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누구도 퇴직이라는 인생 이벤트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획하는지, 그 불안한 단절을 어떻게 현명하게 넘어설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죠. 주변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재정, 가족, 그리고 내 마음가짐까지 세 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 퇴직이 지옥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